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시설 일부를 치료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구티비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3번째 편에선 교회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청소년 전문 선교기관 서울 YFC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음 세대 사역의 비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낙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다룬 영화 언플랜드가 17일 개봉하는 가운데 보아스 사회공헌재단이 희망 나눔 플랫폼 체리와 함께 생명 존중 후원 캠페인을 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5개 대형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교회 시설 일부를 확진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유행 양상을 보였던 지난 3월과 9월, 한국교회는 향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련원이나 기도원 시설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방역당국에 밝혔습니다. 당시엔 병상 부족 상황이 오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대로 웃돌며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여당 인사들은 병상 확보를 위해 교계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 교계 대표 지도자들을 만나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정부 지침을 잘 협력해서 코로나 속히 종식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호스피스 병동과 요양원 전체 그 3개 동을 전 동을 다 비워서 지금 방역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해서. 방역당국의 생활치료센터로 시설을 제공하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광림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등 5곳입니다. 이들 교회는 기도원과 수양관 등 890실 규모의 시설을 환자 수용시설로 마련해놓고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당대표는 협조해주신 목회자들께 감사드린다며 교계 지도자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큰 결심을 해줘서 국민들이 큰 희망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정부의 백신 계획도 이 자리에서 살짝 내비쳤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목표는 내년 1월 하순 이전에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고 3월 이전에 백신 사용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의 고비가 지금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 시설이 코로나19 확진 치료에 사용을 앞두면서 향후 코로나 방역에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불립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은 한국교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데요.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3번째 편에선 교회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3화에서는 교회 학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시키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조명했습니다. 패널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 광주 다일교회 김의신 목사, 창천 감리교회 손성현 목사, 서울 브릿지교회 반승환 목사가 나섰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서 교회 학교 학생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교회 학교를 축소시키는 내외부적인 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 학교 내부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이 가정, 부모, 또 이제 목회의 문제, 한국교회 신뢰도 문제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다.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다음 세대 양육은 교육이 아닌 선교라는 인식을 갖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교회 교육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들이 익숙한 문화는 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음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고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조됐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비춰줘야 하는 거울된 부모와 우리 어른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과 그들이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선택했다. 많은 청년들이 사명감으로 교회학교 교사에 지원했다가 빠르게 떠나는 구조와 관련해서는 교사들의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고민과 갈등 자체도 다른 세대,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테니 여러분 교회 교육 그리고 교회 밖 평화 교육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굿TV가 한국 사회와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련한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3번째 편은 오는 17일 오후 10시 10분에 첫 방송됩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소년 사역도 예외가 아닌데요. 청소년 전문 선교기관 서울 YFC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음 세대 사역의 비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청소년 전문 선교기관 서울 YFC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청소년 사역자들을 위한 랜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와 다음 세대 사역의 비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입니다. 1961년 길치수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서울 YFC는 현재 청소년 사역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역의 대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맞게 주제를 가지고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미래교회연구소 최현식 소장과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 노현욱 부소장 등 다음 세대 사역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코로나 이후 사역의 변화와 가정사역의 중요성에 대해 나눴습니다. 미래교회연구소 최현식 소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 변화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랜선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온전히 청소년들 사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새로운 도전들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부모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 노현욱 부소장은 부모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교회와 가정이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며 먼저 가정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YFC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10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교회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낙태의 실상을 밝힌 영화 언플랜드의 개봉을 앞두고 단체와 개인의 자발적인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아스 사회공헌재단이 희망나는 플랫폼 체리와 함께 생명 존중 후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오는 17일 개봉 예정인 언플랜드는 미국 최대 낙태 클리닉 책임자로 일하다 수술실 뒤에서 벌어지는 낙태의 참상을 목격하고 생명운동가로 거듭나게 된 애비 존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체리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은 영화 홍보와 베이비박스, 미혼모, 한부모 가정을 돕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10,000원 이상 후원자에게는 영화 예매권을 제공합니다. 보아스 사회공헌재단은 영화를 통해 낙태의 감추어진 실상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영화 속 생명 존중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수도권의 경우 서울이 5개, 인천이 3개로 모두 8개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집계한 현황을 보면 일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도 전국에 1,600여 개, 수도권에는 440여 개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대기가 2일 이상인 환자는 13일 0시 기준 2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중환자 병상 200여 개와 경증, 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 4천여 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 공포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고 후속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즉시 대통령 긴급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가 폐지되고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됩니다. 원자력 발전은 단계적 감축에 따라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설비 용량이 4배 가까이로 늘어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부터 15년 동안의 계획이 반영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계획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고 이번 달 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계획이 최종 결정됩니다.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0세에서 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출산하면 200만 원을 일시급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 원의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정책의 기반이 됩니다. 내년부터 미용실과 인터넷 쇼핑몰, 휴대폰 매장 등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5일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규 추가로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77개에서 87개로 확대됐습니다.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결혼 5년차까지 아이를 갖지 않는 신혼부부가 5쌍 중 1쌍꼴로 늘면서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5년차 신혼부부 중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는 18.3%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5년차 무자녀 신혼부부의 비중은 2016년 13.7%, 2017년 14.9%, 2018년 16.8%로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난임 등의 불가피한 요인과 자의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승리 요건인 과반수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지 시간 14일 기준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선출된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30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선거인단은 232명입니다. 이에 따라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각종 소송전을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뒤집기 전략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여행 지원 사업인 고투 트래블을 결국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고투 트래블 사업을 이달 28일부터 새해 1월 11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여행 경비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고투 트래블 사업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최근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으로 급락하면서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이 개발한 백신의 효과가 91.4%로 나타났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승인한 스푸트니크 V인데요. 이 백신을 개발한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 측은 3상 임상시험 3차 최종 분석 결과 스푸트니크 V의 효능이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신과 가짜약 접종을 모두 마친 지원자 22,700여 명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78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5일 의료진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대중 접종용 백신을 전국 모든 지역으로 배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망 해킹 피해 기관이 알려진 것보다 많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재무부와 상무부에 이어 사이버 보안 관할 부처인 국토안보부도 해킹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은 아직 이번 해킹의 배후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전날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해커들이 재무부와 상무부의 이메일에 침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이 재택근무 기간을 내년 9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재택근무 기간 이후에는 새 유연근무 형태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재택근무를 허용한 구글은 재택근무 종료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한 차례 미룬 뒤 다시 9월로 늦춘 겁니다. 구글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올 수 있게 되면 유연근무주라는 새 근무 형태를 시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협력의 날로 지정된 3일 정도만 회사로 출근하고 나머지 날은 집에서 일하는 방식일 걸로 전망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대학교가 중국 가흥대학교, 일본 동아대학교와 공유 캠퍼스를 구축해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개 대학 학생들은 각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의 디자인 강의, 실기 수업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우수 캡스톤 디자인 작품을 살펴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교류하며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불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13일 윤종남 원로 목사 추대식과 김영근 담임 목사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김영근 목사는 취임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지펴 온 열방이 예수 믿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한교총 전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음향학교가 불용마이크 선교지 후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새해부터 사용이 금지된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의 선교지로 보내는 겁니다. 교회 음향학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모르는 교회가 많다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한 형제들과 함께 방학 도시락 캠페인을 펼칩니다. 방학 기간 동안 급식 지원이 없어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아이들 5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새해 1, 2월 2달 동안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배달되는 이 도시락은 오는 20일까지 배민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5개 대형 교회가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요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교회의 섬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